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섹션 3 내 소유의 시스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거의 라이브처럼 매일 준비하고 매일 촬영하고 사실 편집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내보내야 되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좀 수정하게 됐는데 섹션 3에서는 저희가 섹션 2에서 여러분들만의 주소랑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명함 같은 이메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함, 주소 이 두 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정도는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하이퍼클래스를 사용하시니까 저희 하이퍼클래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거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대신에 저희는 사실은 저희 하이퍼클래스라는 이름을 그 어떻게 보면은 회원님의 고객들한테 보여줄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고객들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저희 이름은 다 빼고 이 시스템을 마치 회원님의 브랜드, 회원님의 비즈니스 시스템처럼 사용을 하고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는 회원님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 레이블, 화이트 라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신전 같은 데서 물건을 만들면은 한국의 수입업자가 이렇게 브랜드 새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듯이 근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밑에 이제 써 있으니까 알겠지만 저희는 뭐 그런 것도 이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깜쪽같이 회원님의 툴처럼 플랫폼처럼 운영하실 수 있고 네, 그렇게 고객들에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이트 레이블 사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런 멋진 간판을 저희 플랫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로 새롭게 다는 작업을 오늘 저랑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하셨죠. 유리, 도자기, 그리고 평판은 쉽게 금이 가고 결코 완전히 수리되지 않는다. 시간을 정말 오래 걸려서 쌓은 평판이 무너지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무너지는 거는 항상 의심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까? 그 어떻게 보면 학력 위조, 학폭 뭐 이러면 정말까?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딘가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의심을 없애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평판이 그렇게 해서 쉽게 금이 가고 5분 만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희 하이퍼클래스라는 이름을 안 보이게 하는 이유도 회원님의 비즈니스의 정통성이랄까? 신뢰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는 일단은 얼굴, 보이는 부분을 갈아 끼는 거. 그래서 제가 만들려다 안 만든 로고랑 파비콘 이미지랑 어떻게 보면 뭐 대문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제미나이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관제탑을 한번 옮겨볼 겁니다. 이 관제탑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네임칩닷컴에서 굉장히 싼 도메인을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네임칩은 되게 싸게 구매하는 걸로는 되게 좋은 웹사이트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임칩이 이 도메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메인을 관리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걸로 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곳으로 저희 도메인의 관리를 옮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왕국을 저희가 이제 하이퍼클래스에서 만들 텐데 이 왕국을 딱 하나의 왕국으로만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왕국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브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도메인 뭐뭐뭐뭐.com 아니면 뭐뭐뭐.ai, 뭐뭐뭐뭐.co 뭐 이런 걸로 만드셨을 텐데 그거 앞에 뭐 블로그.점 뭐 루비네일.co 뭐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도 만들 수 있고 뭐 웨비나도 만들 수 있고 퍼널도 만들 수 있고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이걸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마다 어떻게 보면 왕국, 소왕국처럼 저희가 별도의 서브 도메인을 할당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래에 쓰시든 안 쓰시든 일단은 나눠놓고 할당을 해놓는 것까지 저희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게 SSL 뭔가 시큐리티 같은 것들 승인 받는 것도 당연히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일부러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Gmail도 약간의 최종 보안을 좀 높이는 그런 세팅들까지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2번 관제탑을 옮기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 세팅이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 모든 게 다 연동이 엄청 쉽기 때문이에요. 버튼 몇 개만 클릭하면 다 셋업이 되거든요. 갑자기 또 새로운 툴을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왜 이렇게 많은 툴을 쓰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도메인을 샀다고 해서 그곳에서 도메인을 꼭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도메인이 뭐 카페24에서 사셨든 모르겠어요. 한국에 다양한 도메인 싸게 파는 데가 있을 텐데 꼭 거기서 샀다고 해서 그 안에서 저 도메인을 관리를 하는 거는 법에 없어요. 오히려 모든 어디서 사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도메인을 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에는 디도스 방어를 그냥 무료로 해줘요. 봇 차단 같은 걸 기본으로 해줘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메인 관리 회사예요. 이게 나스닥 상장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서 뭐 자동화 워커라는 기능이 있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개발할 때에도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 클래스랑 연동이 그냥 딱짝꿍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서브 도메인이 인증되는 것 뭐 그리고 인증 레코드도 그냥 지네들이 막 서로가 알아서 막 교환해 가지고 알아서 인증하고 알아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무료라는 거.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전 수칙 세 가지인데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DNS 관리를 할 때 이런 되게 복잡한 어떤 웹 주소랑 뭐 세팅이랑 뭐 TTL 값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다루긴 할 텐데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직접 이걸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근데 혹시나 수동으로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 수칙을 만든 건데 1번, 2번, 3번 세 가지인데요. 요거는 저랑 같이 세팅하면서 그냥 제가 알아서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알고만 계셔라. 그리고 요 PDF 나중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제 강의를 듣고 그때그때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혼자서 이거를 프린트 하신 다음에 밑줄 그으면서 따라 하셔도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얼굴을 바꾸는 거. 자, 얼굴 바꾸는 건 제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저희 회사에서 따로 제가 강의를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해서 딱 인설트를 하는 걸로 하고 얼굴이라고 하면은 로고 이미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고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고가 필요한 위치랑 경로랑 권장 사이즈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런 걸 하나하나씩 만드는데 일단은 저랑 실습 과정에서는 정사각형 이미지 하나 그리고 가로형 이미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크기를 조율을 해가지고 모든 곳에 다 쓸 겁니다. 대신에 하얀색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배경이 투명한 로고 이미지 하나 그리고 검은색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검은 그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 이 두 가지로 해서 로고 두 개, 파비콘 두 개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마무리하는 게 오늘의 실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mail 저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Gmail에 여러분들이 유료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유료 회원으로서 제미나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 그걸 알려드렸고 제가 중간에 좀 클로드도 쓸 거예요. 왜냐면은 좀 답답해서. 근데 클로드가 꼭 이미지 생성에 좋은 툴은 아니거든요. 제미나이로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시는 게 더 좋죠. 자, 로고가 완성했다면 자, 두 번째는 이제 관제탑을 옮기는 겁니다. 관제탑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임칩에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옮긴다. 이
단계가 이제 스텝 3부터 진행되는데요. 스텝 3부터 4, 5, 6까지 3단계입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글들이 되게 좀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진행하려면은 네임칩닷컴은 저번에 저희가 아이디 비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로그인을 하시고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여러분들이 아직 아이디 비번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플레어는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 놓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산 요 네임칩에서 여러분들이 산 도메인이 보이잖아요. 그 도메인을 일단은 여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기존의 도메인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S라고 써 있는 메뉴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네임칩이 아니라 뭐 다른 데서 구매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DNS라고 하는 메뉴를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type, host, value라고 해서 각가지 어떤 웹 주소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데이터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보시면은 여기 구글 MX 레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계정에는 좀 다채로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뭐가 됐든지 그냥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그냥 한꺼번에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들이 나중에 혹시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까지 해주시고요. 거의 웬만하면 자동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클라우드 플레어에 들어오셨으면은 여기서 지금 아마 저랑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오시면 어카운트 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저는 4개나 갖고 있는데 아예 새로운 도메인을 저희가 추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도메인이라고 써 있는 왼쪽에 요 메뉴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버뷰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도메인의 첫 번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 위에 파란색 버튼 보이잖아요. Add 도메인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여기 커넥트 도메인을 할 겁니다. 도메인 네임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헷갈리는데 제 도메인 rubynail.co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그냥 나머지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import DNS 레코드를 자동으로 한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사실은 아까 저희가 스크린샷 찍어 놓은 거를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알아서 연결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스크린샷 찍은 거는 정말 보험으로 하나 찍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조건 프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review your domain DNS record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값들이 기존에 저희가 보시는 요 값들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시면 되는데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조금 뭐랄까 의심이 가는 것들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켜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to Activation을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Update Your Name Server 라고 돼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요 밑에 지금 구름으로 돼 있는 주황색 구름으로 돼 있는 두 개 있잖아요. 요 녀석을 요 두 개의 녀석을 저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namecheap.com에서 요 값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DNS 관리를 하던 그 사이트 거기서 요 두 개의 네임 서버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임 서버가 어딘가에 뭐 입력이 돼 있었다고 하면 이걸 지우고 이 새로운 아이를 입력을 해달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메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위치가 아마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산 그 웹사이트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도메인에 이 네임 서버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임 서버 베이직을 커스텀 DNS로 바꿉니다. 그러면 네임 서버가 두 개가 뜨잖아요. 꼭 두 개가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에 두 개의 주소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놓고 두 번째 거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카피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세이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네임 서버까지 옮긴 건 아니죠. 아직은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I updated name server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네임 서버 주소 두 개만 옮겨졌고 예, 파란색 버튼 누르면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스텝이거든요. 마지막 스텝은 리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좀 궁금하면은 요거 버튼 한번 눌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는데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24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24시간 걸리는 건 아마 뭐 주말 낀다든지 아니면 서버 점검 같은 게 끼면은 좀 오래 걸리고 보통은 15분에서 30분 사이면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저도 조금 있다가 요거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럼 화면과 장소를 바꿔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 처음에는 구글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구글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Gmail 말고요. 새 창으로 들어가셔서 메뉴에서 저희가 이제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들어가시면 이제 처음에 세팅하시는 거니까 채팅하기, 제미나이 사용하기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네임에 맞는 로고를 만들게 될 텐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왼쪽에 그래픽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텍스트가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로고와 텍스트의 조합이라고 할 텐데 그거를 약간 가로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750 픽셀에 360 픽셀 기준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정사각형으로 로고만 딱 나와 있는 거를 한 번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루비 네일을 운영하는 네일 아트를 운영하는 루비 네일의 로고를 만들어줘. 일단은 심플한 심볼과 텍스트의 조합 그리고 배경은 투명하게 색상은 어, 두 개만, 세 개만 사용해줘. 그리고 루비 컬러와 꽃을 연상시키는 로고와 폰트를 사용해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는 어떤 느낌들을 뒤에다 좀 붙여서 애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50 픽셀 그리고 곱하기 350 픽셀 이걸 가로 350, 360 픽셀 세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미나이 챗봇에게 이렇게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걸로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요. 조금 있다가 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창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여기 이미지라고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나노 바나나 2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두 개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느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만족도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는 로고가 왼쪽에 와야 되고, 텍스트는 오른쪽. 그리고, 로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꽃이 들어가야 할 필요 없어. 어, 는 방향성이 맞는 것 같지만, 로고 모양과 따로 노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봅시다. 얘는 더 안 좋은데요? 음, 단어가 많은 한 줄로 작성해줘. 그 양쪽에서 지금 고치고 있죠? 자, 음, 영문, 영문 폰트, 영문 글자는 삭제해주고, 색상을 5개까지 늘려보자. 로고 모양은 여전히 별로야. 그리고 이거를 3.6 플래시로 하지 마시고 이번 3.6 사고 모델로 옮깁시다. 좀 모델이 좀 값싼 모델이라서 얘가 좀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거든요. 별로야. 어, 배경은 투명으로 바꿔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지금 색상이 좀 늘어났고, 어, 로고의 변형을 5개 뽑아줘.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로고는 왼쪽, 텍스트는 오른쪽, 영문 폰트는 삭제해줘. 아니다. 그냥 내 배치해. 로고가 이렇게 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루비네일 로고가 손가락이 여러 개가 겹치면서 R이라는 모트를 만드는 그래픽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요? 똑같이 여기도 해볼게요. 저도 뭐 미리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 단계라고 하죠. 이 디자인이 뭐 오래 걸릴 때는 1시간도 걸리고 적게 걸릴 때는 한 10분, 20분 만에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뽑기 같은 랜덤이라서 여러분들은 바로 좋아하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좀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많아. 50% 줄여줘. 다시. 왼쪽 텍스트는 오른쪽. 음, 색상을 탈색은 되고 루비 색상 계열로 통일시켜줘. 그래픽 스타일을 일러스트처럼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세련되고 여성스러우며 아름다운 이 보이는 로고는 왼쪽, 텍스트는 오른쪽에 배치해줘. 이거를 다시 새 채팅으로 해볼게요. 이미지 만들기도 별로입니다. 이것도 별로야.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베리에이션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심플리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네일 아트 스튜디오. 저거는 괜찮다. 저는 오른쪽 텍스트 쪽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왼쪽 로고가 조금만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이 로고는 작게 줄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픽이어야 해. 이게 주요 이유거든요. 저희가 로고를 만들면은 굉장히 작은 이미지로 축소해서 쓰기도 해요. 그걸 파비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제미나이도 왼쪽 위에 되게 작은 이미지 있잖아요. 요 탭에 요 정도까지 저희가 작게 줄여서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런 손가락 그래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줄였을 때 보이려면은 그 아웃라인이 굉장히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더 단순해져야 돼요.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고 손가락과 루비가 포인트 되도록 수정해줘. 작게 하면 보일까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단순해지긴 했는데 픽상으로 이렇게 실눈 뜨고 보면은 알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약간만 더 두껍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알을 약간 더 두껍게 해주고 선의 아웃라인을 더 얇게 줘. 그러면은 웬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눈뜨고 이렇게 봤을 때 아래 위쪽이 약간 너무 얇아가지고 축소를 시키면은 이게 알로 완성된 알로 보일지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보강이 되면은 저는 일단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알 값이 좀 맞아. 알 폰트의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런 기준 같은 게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뭔가 제가 뭐 이론이나 어떤 디자인 철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직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직감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제미나이가 옵션을 주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시인성이 좋은 거는 1번인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이전에 준 거랑 똑같네요. 네. 그러면 얘로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어, 이미지 복사해서 잠시만요. 바탕화면이 투명한 버전을 함께 만들어줘. 픽셀은 가로 750, 세로 360 이하. 다시 한번 크기를 좀 확정하고 뒤에 투명한 버전으로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로고는 여러분들의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 뭐 이메일 밑에 후터든 뭐 다양한 곳에 들어가요. 칼렌더에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배경 컬러를 여러분들이 쓰실지 몰라서 이 배경 컬러를 투명한 색깔로 하나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두운 색깔로도 하나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원본 크기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없다? 네. 다운로드가 됐죠? 네.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업로드. 뒤에 이 격자가 있네요. 그러면 흰색으로 바꿔야겠다. 얘가 투명한 거를 못 뽑아주네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제가 쓰고 있는 클로드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제미나이만 쓸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챗GPT나 클로드로 가시면은 또 그쪽 기능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클로드로 옮겨서 이, 이 이미지를 바탕 화면이 투명한 이미지와 검은색인 하고 750 픽셀, 세로 360 픽셀. 그리고 나서 바탕 화면이 검은색인 곳에 쓸 수 있는 어, 버전의 로고를 만들어줘. 검은색으로 같은 크기로 출력해줘. 이 바탕화면이 검은색인 곳에서 쓸 수 있으려면 색상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게 텍스트는 텍스트와 로고를 로고 밝기를 색상을 채도 조절해줘. 이렇게 한꺼번에 명령어를 좀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제미나이로 초안을 만들었고 이거의 배경화면을 날리는 거를 저는 이제 클로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미나이에 오른쪽 텍스트는 제외하고 왼쪽 로고 부분만 어, 선택해서 1024 픽셀 가로 세로 1024 만들어줘. 일단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걸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한 30분에 육박하고 있네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AI랑 같이 일하는 거는 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요거는 나왔고요. 여기서 바탕화면은 하얀색으로 해줘. 하얀색으로 뽑고 나서 그 다음에 클로드한테 투명한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엣지가 좀 이상해졌죠. 네, 그래서 루비 네일 엣지. 음, 괜찮긴 한데 뭔가 깔끔하진 않네요. 그러면은 높여서 스케일을 2배로 높여서 흐릿하기도 하고 텍스트가 선명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요청을 했고요. 약간 지금 텍스트 경계도 좀 삐뚤빼뚤한 것 같고 요 그래픽의 라인도 좀 선명하지가 않아서 일단 픽셀을 2배로 올려서 한번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라인들이 다 뒤에 배경을 날리다 보니까 같이 날아갔거든요.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뭐 사실 저희 로고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왕이면은 어, 포토샵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포토샵을 써야 된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본 크기 다운.
일단은 데스크탑으로 옮긴 다음에, 이거 두 개구나. 자, 데스크탑에서, 로고 하나랑, 음, 네, 요거죠. 루, 제목을 일단은 루비네일 로고 원본이라고 하고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클로드가 벡터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벡터가 뭐냐면 경계선이 완전히 뚜렷한 그래픽을 벡터 그래픽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좀 픽셀이 약간 뭉개지는 이런 걸 라스터 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라스터와 벡터의 차이가 이 경계 라인이 얼마나 선명한지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배경 화면을 날리는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장해 놓은 요 로고라도 저희의 루비네일 여러분들 하이퍼클래스의 미디어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좀 해 놓을게요. 자, 그 폴더 핸드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하이퍼클래스는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쓰실 일은 없기 때문에 이름 변경해서 루비 루비네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업로드 루비네일 일단 두 개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클로드가 어떻게 만드는지만 확인하고 그 이외의 거는 사실 포토샵에서 배경을 날리는 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 이게 이제 클로드의 현실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제미나이에서 만든 로고를 포토샵으로 변환을 해서 포토샵에서 이제 배경을 좀 바꿔 끼는 방식으로 손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관제탑을 옮기는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루비네일 다코가 지금 승인이 됐고요. 자, 보시면 Your domain is now protected by Cloudflare라고 돼 있죠. 제가 새로 고침하고 그 버튼을 지금까지 몇 번을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걸린 것 중에 가장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한 4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20분 이내에 다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클라우드 플레어로 옮겨와서 되게 기분은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존의 네임칩에 있었을 때는, 뭐, 이렇게 서버브, 약간 야외, 아무도 안 사는 동네에 혼자 담장도 없이 살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성의 어떤 성벽에 둘러싸여서 헌병과 무슨 군대가 날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화면에서 보이는 입모양하고 제 말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걸 녹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지금 제 로그에 뭐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NS 레코딩으로 들어가시면은 요런 정보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 주황색 구름 있잖아요. 요것만 지금 바꾸셔야 되는데 이거를 회색 구름이 되게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프락시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회색 DNS 온리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요 위에 두 개만
주황색 구름이 있는 건 다 회색 구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더 만질 거는 없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네임칩 가셔서 하나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DNS 쪽 아마 이게 명령어를 아마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DNSSE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근데 지금 현재 네임칩에서는 그게 꺼져 있는 상태라서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도메인 사이트에서는 저게 켜져 있으면 반드시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네임칩에서 네, 이제 클라우드플레이로 왔기 때문에 네임칩에 들어갈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 겁니다. 언제? 도메인 연장 계약할 때. 그때는 이제 네임칩에서 다시 한번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자동 결제해 놨으면은 뭐 갈 필요도 없겠죠. 자, 지금 DNS 레코드에서 루비네일 닷코 저 MX 데이터를 때문에 제가 뭘 하나 한번 하려고 하냐면은 관제탑이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도 사실 네임칩으로 연결됐던 게 클라우드 플레이어 쪽으로 이제 주소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저한테 이메일을 한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이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네, 확인했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사실 이 관제탑 옮기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좀 허무하게 끝났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 사실 저희가 누른 버튼의 개수는 너무 적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쉽게 연동이 되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하이퍼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사실 여러분들만의 왕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휘장이 막 휘황찬란하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터치가 묻어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이 성이 사실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물도 여러 개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퍼널, 웹사이트, 블로그, 웨비나, 커뮤니티 이렇게 5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또 굉장히 좋은 착한 그런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5개의 기능마다 주소를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요 앞쪽에 뭐 고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라이브라든지 클래스라는 이름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브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제 웹사이트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결제를 원한다. 뭔가를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퍼널이 제일 중요합니다. 웹사이트는 뭐냐면은 그냥 되게 좀 몇백 명인 기업 있잖아요. 법인. 법인이 자기 회사 주소가 어디 있고요. 직원이 누구고요. 대표이사가 누구고요. 뭐 이런 그리고 뭐 자기네 공시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올리는 데가 홈페이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데는 다 퍼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각의 일단은 4강에서는 퍼널 다룰 거고 웹사이트는 사실 거의 안 다룰 거고요. 블로그나 웨비나나 8강, 9강에서 그리고 5강에서 커뮤니티 다루면서 다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이 도메인 주소를 다 만들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다 만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서브 도메인 앞에 붙는 그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만드시면 돼요. 저는 그냥 예시로 하나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 도메인을 만들려면은 이게 같은 곳에 2개가 있는데 서브 도메인을 만들면 저 퍼널의 위치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5가지 퍼널 웹사이트, 웨비나, 블로그,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각각 요 위치에 메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에게 서브 도메인을 연결하는 메뉴는 사실 각각의 요 메뉴에 들어가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한 곳에서 다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에 가셔서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도메인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저 메뉴에서 사실 모든 걸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블로그 세팅 하시다가 도메인도 연결하게 되고 그래요. 얘가 같은 메뉴로 여러 군데에서 연결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이퍼클래스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자마자 5개의 연결할 거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퍼널 여기서 뭘 입력하시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도메인 주소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서브 도메인이 없는 그냥 깨끗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 루비네일 닷코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 여기 앞에다 www 붙여줄까? 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트래픽을 이 양쪽에서 오는 걸 한 곳에서 받아주겠다는 건데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도메인을 자기가 알아서 세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너 이거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채요 본인이. 네, 그러면 그냥 맞아 라고 이렇게 승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얘가 이제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랑 패스워드를 알면 여기서 바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패스워드를 까먹어가지고 일단 저 창을 닫고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열려있는 창을 얘가 열 때까지 여러 번 좀 시도를 좀 할게요. 네, 제가 창을 여러 개 열어놔가지고 일단 닫고요. 이걸 열면 되거든요. 저 창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저 집념의 사나이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사나이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자동으로 연결하게끔 해야 돼서 자, authorize 도메인 하면은 다행히도 네, 그 창으로 왔죠.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밑에 있는 거 2개를 위에 있는 거 2개로 내가 바꿀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승인해 줄래? 그러면 승인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쓰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루비넬 다코라고 이제 보이는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값들도 다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Verify Record 눌러주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연결하셔도 되고 퍼널을 연결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웹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퍼널은 제가 스냅샷으로 기본적으로 넣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뭔가 연결하고 싶어도 선택할 게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퍼널이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실 거니까 퍼널을 연결합시다. 그래서 웹사이트엔 VSL 퍼널 제가 넣어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중에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에러 페이지 그것도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연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퍼널이 이제는 새로운 도메인 이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도메인 연결하기 한 다음에 아까 4가지의 서브 도메인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저희가 웹페이지도 아직 안 만들어 놨고, 뭐, 웨비나도 사실 저희가 아직은 만들어 놓지는 않았잖아요. 퍼널은 제가 드린 거고, 블로그도 아직 빈 털털일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 한 다음에 이 위쪽에 웹사이트, 웹이나 블로그를 하나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뭐라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제가 웹이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왼쪽, 오른쪽 거 둘 중에 아무거나 만드셔도 되는데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목만 넣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폼을 만들어야 돼요, 폼. 그 설문조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웨비나를 신청받을 때 누구신지를 저희가
뭐 이름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설문조사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칼렌더도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거를 진도를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걸 알려드리면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웨비나는 나중에 저희가 연결하기로 하고 블로그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그냥 여기 플러스 뭐 만들기 하나 누르시면은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누르시고 제목을 쓰시고 여기 밑에 도메인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뒤에다가 사실은 블로그 슬러그를 저희가 그냥 넣는 걸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블로그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서브 도메인 블로그.rubynail.co라고 하셔도 되고 뒤쪽에 슬러그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설정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e 블로그 누르시면은 짜잔 하고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뭐 글 쓰는 글을 하나도 쓴 게 없기 때문에 create 블로그 포스터 누르시면 그냥 여기다 글 쓰시는 어떤 일반적인 블로그 입력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는 컨텐츠를 가져오기.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어떤 블로그 포스터를 가져올지. 근데 이걸 연동하는 게 워드프레스 허브스팟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은 가져오시더라도 이 엑셀 시트 같은 걸 이용해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고급 기능이라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이미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지금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른쪽 From Template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업체가 뭐냐에 따라서 한 100여 가지의 템플릿 중에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찾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이게 한글이 찾기가 안 돼서 영어로 마케팅이라고 한번 써보시면은 마케팅 관련된 다양한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중간에 뭐 링크트리 템플릿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회사 템플릿처럼 돼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심플하면서도 색깔이 강렬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이게 마케팅이면은 이런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루비네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조금 차분한 걸로 좀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스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거 썼을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를 다이어그램으로 잘 표현하는 네, 그리고 밑에 뭐 가격도 보이네요. 네, 일단은 저희는 루비 네일 아트를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 스튜디오 검색을 해서 일단은 뭐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려고요. 쭉 보니까 그래도 제일 여성스러운 거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을 쭉 불러오고 아예 그냥 저 템플릿대로 하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픽이나 글자들 같은 걸 HTML을 불러오는 거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주소도 아직 안 옮겼고 글씨도 그냥 어떻게 보면 템플릿 글씨 그대로고 메뉴도 저희가 바꾼 게 없고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전반적인 구성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일단은 퍼블리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 퍼블리시를 하려다 보니까 도메인 연결하라는 기능이 그냥 연계돼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때 그냥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연결하실 때 여기 오른쪽에 커넥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아까 봤던 메뉴 그대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도메인 연결했던 그 메뉴, 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똑같이 도메인을 입력하시는데 처음에 입력하신 거랑은 다른 걸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걸 중복해서
퍼널과 웹사이트에 똑같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브 도메인을 제가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루비네일 닫고 앞에다가 뭐를 넣을지 좀 고민인데 스튜디오 닷 루비네일 닷코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자,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인지를 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 좋을 텐데 역시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자, 요 경우에 여러분들은 암호화 비밀번호를 꼭 어딘가에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써놔가지고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네, 또 실패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기 한 다음에 여기 밑에 Add Record Manually 하면 수동이거든요. 근데 수동으로 한다고 해도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딱 한 줄만 적어 놓으면 되는 거라서 자, 요 C 네임으로 되어 있는 레코드를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 오셔서 DNS 레코드, DNS 메뉴에 레코드까지 오신 다음에 파란색 버튼 Add Record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이제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타입은 아까 CName이었습니다. 그래서 CName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름하고 값을 넣는데 이건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호스트가 이름이고요. 그리고 value가 타겟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주황색 구름은 없애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입력이 됐고요. 스튜디오 위에 들어갔죠? www가 밑에 있고 네, 두 개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verify record 하면은 기록을 증명하다, 증명해라, 증명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고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웹사이트를 아까 만드셨으니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 추가 옵션에도 똑같은 홈 화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웹사이트가 연결이 됐고요. 그럼 지금까지 두 개 연결됐죠? 그 다음에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 연결해 볼까요? 커뮤니티는 조금 다른데 이 멤버십 메뉴 왼쪽에 멤버십 메뉴에 클라이언트 포탈 URL이라고 이상한 주소가 써 있잖아요.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희의 도메인을 바꿔야 되는데 그 위치가 위쪽에 설정, 클라이언트 포탈 밑에 설정 가시면 도메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밑에 커스텀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이상한 이름의 주소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쓰시면 돼요. 저는 서브 도메인 앞에다 붙이고 루비네일 닷코라고 해서 도메인 추가.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연결했던 방식으로 똑같은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자동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저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꾸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네.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요. 미련이 남아서 한 번 더 도전을 하지만 네. 여전히 안 되겠죠. 네. 결국에는 수동으로 다시 기입을 해서 연결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C네임으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그냥 카피 복붙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황색 구름 꺼주고 네.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처음 하실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알려주면서 하면 되게 쉬운데 이런 거 하나하나 왜 해야 되는지 막 물어보고 어디 버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듯이 그러니까 장님이 지팡이 짚고 길을 찾아가듯이 하시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렇게 해서 바꿔서 기입을 다 해놓고 이제 업데이트 도메인 하면은 연결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서브 도메인 연결하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뭐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됐고,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된 SSL 자동 발급은 원래 클라우드플레이어 제공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손댈 데가 없고요. 딱 한 가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 새로 만든 서브 도메인 하나씩 좀 쳐보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 쳤는데 자, 일단은 지금 다른 사이트랑 헷갈려가지고 고라고 앞에다 썼는데 저희는 없었죠. 루비네일 닷코 들어가면 퍼널 제가 넣어드린 게 이제 나왔고요. 왼쪽 저 클릭하시면 연결이 안전하다라는 신호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저희는 스튜디오였죠. 그 홈페이지는. 커뮤니티 루비네일 닷코 하면은 아직 커뮤니티는 세팅이 안 됐지만 그래도 로그인하는 창에 정확한 주소로 보이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가지 못했던 그런 창이긴 하죠. 그 루비나일 닫고 블로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저건 있지만 아무것도 없죠. 네, 이것도 정확하게 연결이 된 거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studio.rubynail.co 그래서 되게 예쁜 홈페이지가 이제 여기도 안전하게 연결이 돼 있다. 확인됐죠? 네. 이렇게 해서 서브 도메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연결이. 어떤가요? 되게 이것도 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뭔가 화면들이 메뉴들이 처음 보는 데라서 좀 그렇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릭하고 기입하고 한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혼자 가면 되게 어려운 길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좀 마무리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미 하는 김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메일 관리 콘솔에 한번 들어가셔서 지메일 관련 보안 관련 세팅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만든 지메일에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그냥 나중에 해도 되니까 취소 누르시고 왼쪽에 앱으로 갑니다. 이게 원래 주소는 admin.google.com이거든요. 그걸로 이걸 쳐서 오셔도 돼요. 왜냐면 저 관리 콘솔 로고가 뭔지 잘 헷갈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앱 가셔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가셔서 그 밑에 Gmail 가시면 그 밑에 이메일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인증의 화살표 밑을 클릭하시면 지금 TXT, DKIM 인증이라고 나오면서 막 되게 복잡한 값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인증이 벌써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인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라우드 플레이어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가시면 저는 밑에서 두 번째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Gmail 연동할 때 이게 자동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혹시 연동하다가 빠진 분이라든지 혹시 이게 안 들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파란색 버튼 누르셔서 이거는 txt를 밸류거든요. 그래서 txt 넣고 여기 왼쪽에 구글 창에서 다 이걸 복사해서 이름은 네임에다 넣고 그다음에 txt 레코드 값을 다 복사하신 다음에 컨텐트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하나 있어서 똑같은 거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웹이나 빼고는 다 했죠. 네, 그리고 SSL도 확인했고
자, 오늘 저희가 한 거는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 거는 로고, 이미지, 이제 그거를 갈아 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요. 관제탑,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관제탑으로 옮겨졌고, 보안 속도 확장의 토대가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왕국의 주소를 다 나눠서 저희가 작동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하이퍼클래스를 어디서든 볼 수가 없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맹이를 아직 바꾸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액션 아이템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주소에 맞는 그 주소의 어떻게 보면 페이지를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몇 개를 인증 뭐 하시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아이콘도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은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예고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만든 주소로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시면은 그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할 건지를 이제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퍼널 꾸미는 것부터 퍼널을 어떤 단계로 만들지, 그리고 고객들이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연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예약을 받아낼지에 대한 캘린더 세팅까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만든 로고까지 다 이제 집어넣을 거라서 로고 만드는 과정은 다음 시간까지 다 완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섹션 3 내 소유의 시스템 편이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